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하죠. 건강이 무너진 후에는 회복하는 과정도 힘들고 또 회복해도 예전과 같은 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동의보감에 이제 여름철 건강 관리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자연은 덥기 때문에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땀나는 운동을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 인체의 기 자체가 속은 차가워지기 때문에요. 이제 이열치열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는데, 위장과 속 자체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더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열치열과 물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손이나 발의 저림 증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사노동 하시는 분들까지 어려움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사님, 이 저림증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이 저림증은 신경의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혈액의 양이 적어지면서 저림 증상이나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저림 증상은 머리의 피부 자체, 두피가 저리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 몸의 손이나 몸, 다리, 전신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호소하는 증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리면서 아프기도 하기도 하고,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림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낮에 움직일 때는 또 괜찮은데 자다가 보면 저림 증상이 나타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보통 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혈액순환 문제로 손발 저림이 올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의 이제 감각에서 받아들이는데, 이때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순환이 이제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인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는 피문의 마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 몸 자체가 차가워지면 근육이나 혈관들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저림 증상 나타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손발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손 저림의 원인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저림이 왜 생길까요? 예, 이 손목 터널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있는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손목 터널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손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뇨 때문에도 저림 증상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뇨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 말초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운동신경이라든지 감각신경이라든지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저림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했던 게 제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목이 안 좋으면 손이 혹시 저린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목에 디스크가 있어도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에서 이제 디스크가 신경근을 압박을 하게 되면 뒷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이제 손에
통증이나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당뇨, 그리고 목 디스크로 저림 증상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저림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말초 신경 병증이라든지 중풍, 뇌졸중의 병들이 있을 경우, 또 고지혈증이나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동맥 경화증이나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한방에서는 특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내 몸이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경우에 근육 자체가 수축이 되면서 안에 있는 신경이나 이제 혈관들을 압박을 하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높아질수록 몸이 차가워지고 신진대사의 기능도 떨어지고 오장육부에서 특히 이제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이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데 가면 저림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좀 괜찮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차가운 데 에어컨 있는 데 가면 저림 증상이 좀 심하고, 에어컨을 좀 피해서 있으면 저림 증상이 조금 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이 저림에 대한 원인 질환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저림증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중풍이나 뇌졸중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는,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특히 우울감이나 우라로 있을 때 저림 증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우울하거나 우라가 있을 때는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근육이 수축되면서 피의 혈류량이 감소가 되면서 저림 증상이 심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 피부를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데요. 피부가 이제 섬세하고 조밀하고 이런 경우에 이 저림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에 이물감 증상이 나타나면서 머리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저림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이 좋으면 저림 증상이 바로 사라지고,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에,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의 기능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림증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저림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가 저린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압박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목이라든지 특히 배 부분을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골반 자체에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 중둔근이나 대둔근 쪽으로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자주 움직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배 쪽을 따뜻하게 하는 핫백을 잠자기 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이제 된다, 연휴가 있다, 뭐 주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핫백을 해준 다음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저림 증상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저림 증상을 예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버님 그러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5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키와 몸무게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몸무게는 72kg고, 네. 키는 뭐 1m 67?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또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 화면으로 여러 번 뵀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불편한 거가 시방 위하고 장하고 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변도 잘 안 좋고, 변도 잘 못 보고 그래. 예. 변은 며칠에 한 번 보십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거 저 양약을 먹는데도 그거 뭐 며칠에 한 번씩 보내. 한 3일, 4일 이렇게. 네. 예,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있고 또 다른 거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다른 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그 맥을 짚어보면 맥이 정상이 아니래네. 부정맥이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네네, 그게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어르신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뭐 혈압약이나 네네, 있죠. 예. 네? 예,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좀 이렇게 저한테 불러주세요. 뭐 혈압약을 복용하십니까? 그 혈압약은 먹죠. 예, 당뇨약은요? 작은 당약은 안 먹고요. 예, 고지혈증 약은요? 고지혈증은 먹어요 좀. 네. 그 다음에 변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전립선. 네. 전립선 약 있고 그 위하고 장이 안 좋으니까 네. 위하고 장하고 요즘 막 그게 양약을 먹죠. 네. 그 어르신 그 동안 그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있죠. 예, 무슨 수술 받으셨습니까? 직장암이 와가지고 예. 한 5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금년 2월 달인가 끝났지. 그러면 이제 금년 5월에 완치 판정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헐이죠. 네. 예, 이 수술 말고는 수술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그 수술 받은 그건 없죠. 네. 소화가 안 되시는데
그 음식 생각이 없으세요? 음식 생각은 있는데 식사를 하시고 나면 이제 저 한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네, 요새 입맛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먹고 식사를 하시고 나면 바로 배가 좀 뻥뻥해지세요? 요즘에 조금 개선되긴 됐는데 네, 제가 위 그쪽에가 더부룩 커져. 네. 아, 그 다음에 그 부정맥은 저기 한의원에서 진찰 받으신 겁니까? 양방병원에서 진찰 받으신 겁니까? 그걸 내가 침을 맞으러 다니는데 거기서 맥을 짚어보고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맥이 좀 정상이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또 내가 다른 병원에서 이제 양이지, 그러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 그러면 그 양방에서도 그 현재 그 부정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으셨습니까? 근데 맥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침 맞으러 가끔 다니는 데가 있는데요. 네네. 네, 거기서도 그래요. 예, 심장 검사는 따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심장? 예, 심장요. 마음 심자 심장요. 심장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 네네. 심장 받은 적 있죠. 예. 한 번. 그 진찰 예, 언제 받으신 겁니까? 그거 지금 아마 한 달 좀 넘었을 거라면. 예,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심장 검진 받고 무슨 말씀 들으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큰 병원에서 받았는데, 예. 별 말씀 없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아주 급한 건 아니고, 예. 응? 좀 그러니까 그 다니는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위하고 이제 장 기능 지금 변도 시원치 않게 나가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그 들어갔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기능 자체가 위하고 이제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 맞으신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맥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심장이 아주 뭐 수술할 정도고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맥을 보았을 때 그 한의원에서 부정맥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장의 이제 박동력이나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을 드셨을 때 음식물이 위장에서 그냥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를 제대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장관으로 피를 보내는 그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위하고 장약만 써서는 소화나 대변이 잘 소통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심장약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위하고 장,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마지막으로는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원기 자체를 보호하는 4가지 관점에서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네네. 심장의 이제 자율신경 기능, 심장의 박동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자육, 비위의 기능에 이제 습담과 식적, 어혈을 제거를 하면서 비위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출과 감초를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기를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 각각 5g씩 넣으시고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대추 한 개 넣으시고 예, 물을 1500cc 넣으시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달이시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양약을 드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뭐 식사 안 하고 드셔도 되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10시쯤 한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5시에 한 번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한방차를 2개월 복용을 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심장이 정상적으로 맥박이 뛰지 않는 부정맥 대해서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정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부정맥의 원인은 이제 첫 번째가 심장입니다. 예, 심장 자체의 이제 근육에서 박동력이 약해지고, 두 번째는 관상동맥에서 심장으로 피를 제대로 이제 영양분을 못 보내주고, 세 번째는 나이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의 경전에서 우리가 연세가 60이 넘어가면 오장육부에서 심장의 기능이 자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어떠한 약을 보약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장을 보하는 약을 같이 넣어서 처방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 자체가 차가워지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원기 자체가 약해지는 경우에 이 심장의 이제 박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맥박을 정상적으로 뛰게 중간에 쉬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맥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엄지손에 이 맥박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박을 볼 때 기본적으로 50번을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박이 50번 세는 동안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쉰다는 것은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의 박동력이 중간에 똑딱 똑딱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쉰다는 것은 피의 양이 어딘가로 적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에 앞서서 질병을 치료할 때 제가 지금 어르신께서는 대변이 잘 안 나가고 소화가 잘 안 되면 먼저 대변과 소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맥박을 중간에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연자육이고, 이제 원기를 보강해주는 약이 환기이기 때문에 기본 처방으로 해서 이제 처방을 불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맥박을 짚어볼 때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게 한 번이라도 있다면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맥박 말고도 부정맥의 증상이 있을까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맥이 일단 일정하지 않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에서 대부분 나타나는데, 맥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심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가슴으로 나타납니다. 가슴 안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또는 벌렁벌렁한다. 이게 내가 뭔가 불안하고 내가 안정이 안 될 때는 두근두근 거릴 수 있는데, 내가 편안한데도 갑자기 두근거리고 호흡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연세가 60이 넘어서 70이 넘으셨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바로 가셔서 이 가슴에 대한, 심장에 대한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부정맥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중에서 이 노화로 오는 부정맥은 평소에 어떻게 좀 관리하고 치료하면 좋을까요? 이 심장은 기본적으로 근심 걱정에 의해서 심장의 기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근심 걱정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연세가 60이 넘으셨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근심 걱정이 있든 어떤 약을 먹든 그거에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연자육과 감초라는 차요법을 하루에 한 번, 뭐 2, 3일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있게 되면 심장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부정맥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감 또 우라가 있을 때는 이 원인에 대한 것을 한의원에서 이제 침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해 주시면 심장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울화를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적절하게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상담자분처럼 나이가 들수록 좀 소화가 안 되고 소화 불량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소화 불량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소화불량 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 어르신도 그 키가 160, 한 7, 8 정도의 몸무게가 72kg면 복부 비만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한 10분 중에 9분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높아지는 경우에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식사의 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전혀 안 고픈 경우가 아마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배가 안 고파도 정량을 정시에 다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내가 때가 되었는데 배가 많이 안 고프거나, 마지막으로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적절한 체중보다 증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사의 양을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편한 시간에 1차적으로 조금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핫백을 해주거나 이게 손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앉지 마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 식후 홍곤증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기운이,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손다리에 팔이 나른해지고 밥을 먹었는데 자꾸 눕고 싶고 졸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식사의 양을 조금 더 줄이시고, 식사를 하고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편하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산책, 걷는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뱃살은 인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뱃살 관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또 가족 상담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죠. 영양가가 풍부하고 효능도 풍부한 전복입니다. 박사님, 우리 보양식 하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재료가 이 전복이잖아요. 전복이 타우린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전복에는 이제 타우린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진대사를 강화시켜서 내 몸의 이제 피로 회복을 풀어주고,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간장의 기능을 왕성화시키기 때문에요, 우리 인체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특효가 되는 약이자 음식이고, 또 바다의 산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타우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눈에 좋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눈 건강이나 백내장 또 결막염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타우린 성분이 시신경의 이제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거의 24시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음식을 고른다 이런 경우에는 시신경의 피로를 풀어주는 이 전복을 자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씩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네. 그런 전복이네요. 또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복은 지방질이 적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을 시키고, 또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심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또 혈액의 순환을 강화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복을 임산부분들, 산후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임신과 출산한 여성에게도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이 전복은 특히 그 동의보감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약재를 쓸 때 이제 열이 있는 경우에 인삼 대신 전복을 같이 추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여성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특히 산후에 이 전복에는 타우린과 단백질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되면서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음식으로 전복죽이나 전복 음식을 같이 추가해서 섭취하는 경우에 보혈을 시키고 여성분들의 에너지를 회복을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그런 가족분들, 주변의 임산부분들 혹은 산후조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정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전복이지만은 주의해야 할 체질 그리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복은 이제 날로 회로 드시기도 하고 익혀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 전복에는 결합 조직이 있어서 조금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노약자인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죽으로 끓여서 드시거나 날 거보다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전복이죠. 전복으로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에서는 제철 식재료 전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재료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2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머님 본인 상담 위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아들인데요. 네. 네, 아들이 지금 38이고 89년생. 네. 키는 172고요. 몸무게는 한 60kg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약간 20, 30대를 학생회도 하면서 좀 힘들게 좀 살다 보니까 아, 네. 술담 때도 좀 하고 그랬는지 길에 가다가 갑자기 부정맥식으로 심장이 10번 이상 심하게 뛴 후로 왼쪽 등과 가슴이 아프다고 자꾸 주먹으로 쳐서 좀 약간 새카만데 종합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니까 네. 이제 심전도나 뭐 홀트 검사, 피 검사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 이상은 없고요. 예. 약간 고혈압이 있다고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건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한약도 여러 번 먹었어요. 근데 네. 지금 후유증으로 등이 좀 체한 것처럼 아프고 왼쪽 등이 그리고 예. 이게 답답하니까 예. 제가 집에서 예. 도라지랑 대추 효소를 만들어서 항상 먹이고 있는데 예. 어렸을 때도 약간 무쇠 기관지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커서도 좀 있고 그래서 예. 제가 약을 해서 먹이는데 제가 한약을 좀 좋은 심장에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약을 좀 섞어서 먹이고 싶어서 예. 전화 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드님이 그러면 이제 네. 고혈압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약은 전번에 한 2주 전에 항생제 섞어져 있는 약을 조금 먹었는데요.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약을 안 먹고 있고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전화 상담을 드린 거는 한약으로 얘가 양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독하다고. 그래서 한약으로 꾸준히 제가 집에서 좀 다려주고 싶어서. 네. 네. 지금 현재 특별히 뭐 수술 받으신 적은 없고요. 네네. 네. 집에서는 지금은 활동을 일체 못하고 있어요.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에 있습니까? 네, 집에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서 네. 가슴이나 등 쪽으로 통증이 왔는데 병원에서 네. 검진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검진상은 조직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예. 예, 이제 이 경우 지금 현재 흡연하시고 있습니까? 못하게 하는데 예. 이제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드님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 기능적으로 스트레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드님이 원래 좀 아들이 원래 예민하고 섬세해요. 예, 그렇죠. 예. 먹성도 작고 예. 그래서 제가 잘 먹여야 좀 괜찮은데 좀 신경만 덜 쓰면 좀 안 좋고 예민하지. 예.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제가 진찰할 때 목에서 예. 이런 거 하십니까? 예, 합니다. 예, 그거 한지는 오래됐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이거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이건 담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서 한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기담이라고 해서 매획기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슴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통증이 그렇게 뭐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뭐 약 1초도 안 걸리게 콕 쑤시고 또 멀쩡하고 콕 쑤시고 멀쩡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집에서 있을 때 한숨을 이렇게 몰아서 쉬는 증상도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한약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심장하고 우라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이 평상시에 이제 체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자제분이지만 불편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자기가 혼자 삭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쪽입니다. 예, 아드님은 삭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내성적인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담아 놓다가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 마음에 담아 놓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성들 중에도 이제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이렇게 예. 담아 놓고 살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이거는 제가 불러주는 차만 해야 돼요. 지금 예. 어머님께서 하는 그냥 일반 한약을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증상이 목에 이물감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향부자, 아, 향부종. 예, 복신, 예. 무슨 복신, 예, 복신이요? 신체 할 때 신입니다. 예, 예. 예, 감초, 감초. 반하강제, 가나 강제. 예, 반하강제. 아, 반하 강제. 예. 그러니까 이 반하 강제한 것은 그 한약국에 가면 반드시 반하 강제한 걸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예. 그 아드님이 좀 얼큰한 음식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3개. 예. 예, 그렇게 넣으시고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100에서 120. 예. 예, 그러면 그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복용하고, 아, 예. 예, 저녁 때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차 요법을 지금 이 병이 온 건 그 증상이 조금 심해진 건 그때 한번 나타난 거고 그 전에 이미 목에 이물감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가슴에 한 번씩 통증이 이제 왔다 갔는데 아마 별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4개월 드시고 다시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드님 건강이 나아지셔서 우리 어머님의 걱정도 한아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목에 이물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목에 이물감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인후 자체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역류하면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우울감이나 우울화나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나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안 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분노라든지 좌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풀고 이런 경우에는 이 증상이 조금 적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든 걸 뭐 다른 분한테 이야기하고 주변 분한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을 스스로 삼키는 마음에 머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가슴에 통증이 오고 두근두근 거리고 한 번씩 콕 쑤셨다 멀쩡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치료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쓰러진다든지 숨을 쉬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황장애가 아니고 심장 쪽을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정신과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목의 이물감을 치료하러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제가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슴 통증이라든지 등의 통증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손의 저림 증상들이 대부분 제가 문진을 하다가 보면 목에 이제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은 대부분 뭐 하루 이틀 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4개월, 기본적으로 3~4년, 오래되신 분은 제가 한 40년 이렇게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동의보감에서 또 황제내경에서 한의학의 고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인체를 봤을 때 이 얼굴 쪽하고 가슴 이하 쪽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게 목입니다. 그래서 얼굴 쪽은 인체는 하늘로 해석을 하고 몸은 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과 지를 이어주고 있는 게 이 목이기 때문에 목에 어떤 이물감이 나타나는 경우, 인후에 특별히 염증이 없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천지의 교감작용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몸의 기능이 떨어질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목에 불편한 느낌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가 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목도 내가 목을 생각을 했을 때 목에 이물감이 뭔가 있는 느낌이 든다. 예,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으시고, 특별히 인후의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진찰을 해서 반드시 목의 이물감, 목의 답답증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목의 이물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방적으로도 꼭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현재 아픈 곳 있으시거나 또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 번호 02823-2000번 전화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SNS 사연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연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직장 남성인데요. 최근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청력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럼증이 온 건지, 나이 들어 어지럼증이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해소에 도움되는 한방차나 지압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지럼증이 생기면 직장에서도 좀 불편하기 쉽죠. 저희 어지럼증 노화로 생길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노화로 생길 수가 있고, 연세가 50세가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중이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 전정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풍이라든지 뇌에 전조 증상이 있다든지. 세 번째는 내 몸이 너무 기력을 소진을 한 경우입니다. 기력을 소진을 한 경우에 뇌 쪽으로 피의 공급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어지럼증, 앉았다 일어나면 이제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는 내 몸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철분제를 복용할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빈혈 수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피의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비위 쪽에 담적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그래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때 반드시 먼저 소화기로 인한 담적은
소화가 안 되면서 뭔가 채기가 있는 것 같으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만약에 어지럽다면 어떤 증상에 해당하는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지압법이 궁금한데요. 저희 먼저 한방차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 어지럼증은 제가 체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 예,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의 소유자의 어지럼증은 갈근과 천마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10g씩 넣고 물은 1500cc 정도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황기와 천마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열이 많은 체질은 약간 시원하게 복용하셔도 괜찮겠고, 몸이 찬 음체질의 경우에는 항상 이 차요법을 드실 때 따뜻하게 이렇게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에 도움되는 지압법도 궁금합니다. 예, 지압법도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사죽공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죽공은 눈썹의 바깥쪽에 보시면 약간 미는골의 바깥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두통이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온 경우가 있고 좌측이나 우측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온 경우에는 남자는 좌측 사죽공에, 여자는 우측 사죽공에 5초씩 5번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좌측에만 편두통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측 사죽공에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편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좌측 사죽공에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백회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백회라는 혈자리는 귀를 접었을 때 맨 꼭대기, 코의 끝부분에서 반드시 올라가고, 귀를 접었을 때 꼭지에서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보감의 침구 편에서는 가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에 가마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가마가 어느 부분인가를 해서 알아놓고 그 부분을 5초씩 5회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고, 내가 음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 양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의 가장 좋은 밥이 비빔밥이잖아요. 골고루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백회와 사죽공을 한 번에 같이 이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백회를 5번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죽공을 이용을 해서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으로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지압법과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건강 제안은 계절에 맞게 내 몸과 정신을 조절하자입니다. 봄 황제내경의 이제 고서에서 경전에서는 봄의 생활요법, 여름의 생활요법, 겨울의 생활요법이 다릅니다. 봄은 하루로 보면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뭔가 싫은 소리를 들으면 딱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봄과 아침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것보다 칭찬을 해주는 게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음료나 커피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주는 게 간장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적절하게 땀을 조금 내주고 따뜻한 음료를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에 덥다는 것은 내 몸이 이제 땀이 나겠죠.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위와 장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에 냉면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조금 불편해도 뭐 소화기가 튼튼한 분은 상관이 없는데, 소화기가 좀 약하다, 연세가 70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더울 때는 항상 따뜻한 음료나 차를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겨울과 저녁에는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겨울은 밤에 해당이 되는데, 밤에는 내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서 잠을 자서 낮에 과로해진 세포를 치유하고 세포에 영양분을 충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저녁 때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충전이 안 되고, 저녁 때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또 위와 장이, 심장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녁에 소식, 저녁 때 적절한 운동의 양을 좀 줄여서 생활을 하시면 이 계절에 맞게 노화를 예방하고 장수하는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절에 맞는 생활 습관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